안녕하세요. 오늘도 윤모닝의 윤모닝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제가 어제 파란띠를 떴다는 겁니다. 제가 한 7살 때부터 8, 9살 때까지 합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합기도를 했을 때 제가 어깨를 다치는 바람에 파란띠에서 멈췄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 제가 초록띠에서 파란띠로 이렇게 승급하게 되었을 때 좀 되게 만감이 교차했어요. 아, 이번에도 만약에 부상이나 내가 원하지 않던 상황들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생기진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파란띠로 승급했다는 거에 또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어제 또 제 인스타에 자랑도 하고 또 그렇게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처럼 이렇게 소소한 그런 행복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은 요즘 현대사회가 너무 바빠가지고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찾아서 나서지 않는 이상은 이런 행복들을 좀 느끼기가 힘든 것 같은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특히나 간호사들은 이런 바쁨의 대명사이죠. 환자분들에게 잠시만요, 제가 조금 이따 갈게요, 잠시만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조금 간호사가 너무 업무량이 많거나 아니면 바쁜 상황들이 항상 많다 보니까 나 하나의 그런 마음들을 챙기기에 바빠서 어느샌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그럴 여유가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간호사가 왜 항상 바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뿐만이 아니라 이 바쁨을 어떻게 지혜롭게 또 어떻게 이 업무 가운데서 슬기롭게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이번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간호사가 항상 바쁜 이유가 뭘까요? 그중 첫 번째는 한 환자의 하나의 처방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수액 하나가 환자에게 처방이 났다고 치면은 이 처방이 났을 때 이 환자에게 이 수액을 투여해도 되는지를 일단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환자의 처방을 받고 그리고 라벨도 뽑고 수액을 또 꺼내와서 수액에 라벨을 붙인 다음에 이 환자의 것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수액 세트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액 세트를 연결을 하고 환자가 예를 들면 정맥주사가 없다면 이 정맥주사를 또 스타트를 해야 되고 주사를 스타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액을 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어떠한 약물이나 어떠한 처치가 처방이 났을 때 간호사는 그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처치들을 하나씩 했을 때마다 인수인계장이라든지 아니면 차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기록을 다 남겨야 한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이 처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검사에 대해서 그 시술이나 검사 전에 필요한 간호 그리고 그 시술과 검사가 끝난 뒤에 필요한 간호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는 일이 많답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전극도자 절제술이라는 그런 신장내과 시술을 하고 돌아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환자가 스트레처카에 눕혀서 병실로 도착을 했을 때 환자의 피모랄에 샌드백이 올려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를 시트채로 들어서 환자의 다리가 굽혀지지 않도록 해서 환자를 침대로 옮긴 다음에 이 환자를 이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으로 옮겨서 심전도 리드를 붙이고
그리고 환자의 혈압과 그리고 전반적인 바이탈을 측정한 다음에 환자의 시술 부위가 괜찮은지도 확인해야 되고, 시술 부위 주변으로 해서 혈종이 없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에게 이제 시술 부위를 굽히지 말라고 설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있다든지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제 담당이에게 노티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이 환자 상태, 시술 후의 환자 상태에 대해서도 기록을 다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돌아오고 나서 해야 되는 심전도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처방을 받아서 라벨을 다 붙여가지고 정맥 선생님에게도 전화를 해야 되고, 이 혈액 검사의 결과가 괜찮은지 또는 심전도 검사 결과가 괜찮은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 하나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이 검사 후에도 어떻게 환자 상태가 변화가 되고 어떤 처치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또 부수적으로 다 해내면서 기록도 다 남겨야 한답니다. 검사 한 가지가 끝나는데도 이렇게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바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간호사는 동시다발적인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쓴 책에서도 실어놨던 이야기인데, 어떤 환자의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항암 약물이 다 됐다는 인퓨전 펌프의 알람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고, 그 항암 약물을 바꿔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수술이 끝나고 공동으로 턴이 된 환자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입원 안내 종이를 들고 찾아오는 그런 환자도 있었고, 그리고 병동에 또 담당 간호사를 찾는 전화도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항상 간호사는 맡고 있는 담당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 환자들의 그 어떠한 처치나 처방이 진행이 될 때 항상 간호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간호사 한 명당 보는 환자 수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명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 10명이 어떤 10명이냐에 따라서 정말 케어가 가능한 10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감당하기에 벅찬 10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10명의 환자분들이 다 혼자서 알아서 암뷸레이션도 잘 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다 잘 하시고, 화장실에서 대소변도 다 잘 보시고, 그리고 정말 처방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간단한 경우에는 이 10명이 아니게 되면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근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10명 중에 한 명의 환자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중증도가 높은 환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피딩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 몸에 달려있는 배액관도 많고, 그리고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서 늘 2시간마다 포지션 체인지를 해줘야 되는 경우, 또는 그 환자가 네뷸라이저를 6시간마다 제깍제깍 돌려줘야 되는 경우, 그리고 안티나 수액이 많은 경우, 그리고 심전도나 혈압과 관련된 그런 중요 약물들을 쓰고 있는 경우에는 이 환자를 한두 시간마다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환자는 한 명이 아니라 거의 3-4명의 역할을 하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중증도가 있는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10명이 14명이 될 수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는 것. 그런 것처럼 정말 이 환자 수가 많은 것도 간호사는 힘들지만, 이 간호하는 환자가 중증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간호사는 한 환자에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서들과의 그런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허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훨씬 더 다양하고 많아진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환자의 혈액검사 수치가 조금 그 이전과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난다 하면 이 진단검사실에서는 담당 간호사를 찾아요. 혹시 이 환자가 어떤 특별한 약물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 환자의 혈액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전화들이 오는데요. 그런 전화들도 담당 간호사가 받아야 한답니다. 또한 어떤 환자에게 검사가 처방이 났을 때 이 검사실에서도
이 검사를 위해서 이 환자가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예약된 시간에 올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 전화도 담당 간호사가 받아야 한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담당이의 전화라든지 보호자의 전화도 간호사가 받아야 되고요. 굉장히 간호사는 이 환자 한 명에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그런 요소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환자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보통 간호사 한 명당 1대7에서 1대10까지 보는데, 여러 명과 관련된 전화들이 한 번에 오면 정말 정신이 없답니다. 그리고 아마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조금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거나 퇴원을 하게 되거나 할 때 그냥 간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사실은 입원 하나에도 굉장히 필요한 게 많아요. 환자가 입원을 했으면 그 환자의 키와 몸무게를 재고, 그리고 바이탈 사인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환자의 기본적인 그런 히스토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히스토리를 전산에 다 남기고, 그리고 이 환자가 호소하는 그 주호소 증상에 대해서 차팅도 다 남겨야 되고요. 그리고 담당이에게 이제 환자가 입원했다고 알리게 되면, 이 담당이는 환자에 대한 입원 처방을 막 이만큼 냅니다. 그러면 이 입원 처방 중에서 식사가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특별한 입원 검사들이 없는지, 그리고 이 환자가 먹어야 되는 약이 제대로 잘 처방이 되어 있는지도 다 걸러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가 입원하게 된 동기에 따른 그런 치료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약물이 하나 처방이 났으면 이 약물이 환자에게 투여가 돼도 되는지를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또 수액을 들고 와서 라벨을 붙이고, 또는 인젝을 들고 와서 또 라벨을 붙이고, 그걸 또 세팅을 해서 환자분 IV 루트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약물들을 투여하는 과정까지 정말 셀 수 없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입원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조금 이 억울한 마음을 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환자분 입장에서는 빨리 이 불편한 증상들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얼른 치료해서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분들의 마음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간호사는 자신이 어떤 환자에게 했던 그런 간호 행위라든지 그런 환자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남겨야 돼요. 왜냐면 담당의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자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런 간호 행위에 대해서도 다 기록을 남겨야 이 주치의나 담당이가 보고서 환자의 치료 계획 그리고 치료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기록에 대한 역할도 간호사의 업무 중에 하나랍니다. 특히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환자의 기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남겨줘야지 담당이나 주치의가 빨리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부분도 간호사의 담당이라는 거. 그래서 간호사는 참 하는 일이 많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은 그런 간호사는 어떻게 근무를 해야 할까요? 이 한 명이 이 많은 업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순위 중에서도 중요하고 급하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중요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 거,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게 해야 되는 것과 중요하지 않은데 시간이 조금 더 있어도 되는 경우, 보통 우선순위 하면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간호사 업무도 똑같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간호사에게 동시다발적인 일이 주어졌어요. 어떤 환자가 유의미한 그런 증상을 호소해서 콜벨을 눌렀고, 그와 동시에 병동에 전화벨이 울리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별로 그렇게 상태가 응급하지 않은
그런 환자의 수액이나 약물 처방이 났고요. 어떤 다른 환자가 들어가고 있던 항생제가 다 됐다고 이거를 떼달라고 콜벨을 눌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보호자가 내일 퇴원하는 자신의 환자에 대해서 퇴원 서류를 알아왔다고 이렇게 담당 간호사를 찾아왔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것을 먼저 1번으로 해야 할까요? 자,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영역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유의미한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콜백은 바로 급하고 중요한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 환자의 상태 확인과 그리고 이 환자와 관련된 처방들을 해결하는 것이 1번이겠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그런 환자의 약물 처방은 중요하지만 시간이 조금 있어도 되는 그런 처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2번째에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동에 울리는 전화. 이 병동에 울리는 전화는 사실 뭐 급한 걸 수도 있고 안 급한 걸 수도 있는데 급하고 중요한 전화였다면 여러 번 울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분명히 받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하지 않는 전화는 전화 연결이 지금 당장 안 돼도 나중에라도 다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쪽으로 전화의 우선순위를 돌린답니다. 그래서 저는 4번째 칸에 넣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려도 되는. 그리고 환자가 주사가 다 들어갔다고 콜벨을 눌렀던 그런 경우, 이는 사실 주사가 다 되어서 피가 역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게 두려워서 사실 콜벨을 잘 누르시는데요. 피가 역류된다고 크게 막 환자에게 위급해지거나 막 위중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이 이거를 빨리 해결 안 해주면 계속 콜벨을 누르고 컴플레인이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데 조금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3번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퇴원 서류를 얘기해 주려고 온 경우, 이는 사실 이길 퇴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든 걸려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우를 4번 칸에다 뒀어요. 이런 식으로 임상에서는 다양하게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업무를 하고 있다가도 해결이 다 마무리가 되기 전에 다른 업무가 들어오고 또 그 다른 업무도 해결하면서 이 첫 번째 업무를 같이 해결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업무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기 전에 자꾸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멀티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신규 간호사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게 중요한지 아직 그런 우선순위 세우는 게 미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분별해내는 것 또한 아직은 어색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조금 시간이 걸려도 되는지가 시야가 보일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제일 중요한 거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이나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그 환자에게 해야 되는 게 1번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환자는 아니었고 다른 파트의 1, 2년 차에 저연차 간호사가 이제 맡고 있던 환자였어요. 근데 그 환자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제가 이제 제 할 일을 끝내고 이제 조금 도와줬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환자에게 해야 될 처치들과 그리고 투여해야 될 약물에 대한 처방이 계속 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저연차 간호사가 의사가 낸 처방들을 해결을 하고 있다가 환자에게 줘야 될 약물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병동 스테이션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스테이션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병동 전화를 나중에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던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저연차 간호사를 보고 있었는데, 그 저연차 간호사가 환자에게 당장 줘야 되는 약물들을 만들고 있다가 그 전화를 받으러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뛰어가서 전화를 받더니 근데 그 전화도 별로 중요한 전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간호사를 불러 세워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이 환자에게 이 약물을 투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병동에 이 전화를 받는 게 더 중요한 일이냐 이렇게 한번 따끔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환자에게 투여해야 될 약물을 투여하지 않는 그런 거는 정말 간호사의 치명적인 과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환자 안전에 굉장히 위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따끔하게 혼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간호사는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선순위를 항상 세우는 그런 연습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간호사는 이런 업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완벽주의를 내려놔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몫이 있는데 그 순간에 해야 될 자기의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에 해야 되는 일부터 쳐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지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내야 된다고 일렬로 딱 이렇게 우선순위를 세워버리면 하나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제가 사실은 신규 간호사나 저연차 간호사 때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하나이긴 했는데요. 어떤 여러 가지 업무가 주어졌을 때 제가 이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한 번에 다 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이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자기에게 환의를 좀 가져달라고 했는데 환희 가져다 주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니까 이 환희를 가져다 달라는 일조차도 저한테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면 종이에다가 항상 적어놨어요. 제가 제일 눈에 띄게 쉽게끔 굵은 네임펜으로 이렇게 크게 환자에게 해야 될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에 해야 되는 일을 끝내고 나서 그 일을 까먹지 않고 수행할 수 있게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을 까먹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메모하는 습관을 좀 많이 들였어요. 이 메모하는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간호사는 아까 여러 명의 환자를 돌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여러 명이 얘기하는 그 목소리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 이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지 그리고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유심히 봤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담당이에게 노티를 했어야 되는지를 다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이 환자가 부탁하는 거, 요청하는 것을 또 적어놔야지 안 그러면은 환자를 다 돌보고 나서 나왔을 때 또 다른 업무들이 주어지는 경우에 이것들을 까먹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이 메모하는 습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메모라는 거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이 메모라는 것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규 간호사 때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없는 생각인데 내가 메모하지 않아도 나는 이 환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메모를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 전통 업무에 치이면서 이 메모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제 판때기에는 항상 뭔가 적혀져 있는 게 많아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특별한 색깔로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을 파란 색깔 동그라미를 쳐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의사에게 노티해야 될 거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메모를 하면서 조금 해결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가지고 색깔별로 표시를 했던 그런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메모하는 습관 그리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습관들을 잘 길들이셔가지고 이 바쁜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진심이 오가는 그런 관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바쁜 업무들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좀 뭔가 환자분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그리고 좀 더 다정하게 다가가고 싶은데 좀 그게 잘 안 돼서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 초심은 어디로 갔나 이렇게 또 혼자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환자분들에게 잘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환자분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 모두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